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야, 크다. 1899년 됐고 1899년에도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랬더니 1900년 가면 더 많아? 1900년 가면 더 많아. 1900년 52세 1월 하순에 송강사에 전만불사 하러 갔다가 1900년 1월 하순에 송강사에 전만불사 하러 갔다가 호랑이들이 난립하고 돼지고기 데워라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송강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계율을 가장시키는 16국사가 출연한 만큼 계율이 제일 센 곳인데 거기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 다 뒤집어 엎어 그냥 참. 그게 송강사 전만불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머물면서 4월 상순에 범어사 총섭 방합록 서를 작성하시게 되죠. 범어사에 오셔서. 그러니까 범어사가 총섭 방합록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합록을 써주시죠. 방합록은 경어선사만 지은 이름. 그 다음에 4월 상순에 다시 남원 실상사 백장안. 그죠? 실상사 백장안 가보셨나요? 가보십시오. 백장안 홀랑 탔어. 그래서 뭐 했어요? 홀랑 타서 그 중수문을 써주시죠. 회록이 뭐랬죠? 불에 타는 것을 회록이라 써요. 왜? 회록이라는 그게 중국에서 그 불귀신 이름이랍니다. 불귀신. 뭐 다른 게 아니고. 불귀신. 그 다음에 중춘에는 백장안 회록 성조문을 작성하시고 실상사에서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상순에 남원 천운사 불량계서를 써주세요. 이것도 말했죠. 경서사가 그냥 우연히 남원 천운사를 들렸다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계시니까 밥상을 말없이 대령해서 밥상에 밥 한 톨 안 남기시고 다 싹싹 비우시고 그 다음에 있는데 유인명 누구죠? 춘명장로 그죠? 이 춘명장로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춘명장로가 어디 장보러 가셨다가 오셔서 딱 보니까 한눈에 경어선사요. 그래서 천운사 불량계서 써주세요 해가지고 일필 휘지로 휘둘러서 짧아. 경어선사가 남긴 것 중에서 가장 짧은 게 이 남원 천운사 불량계서예요. 한순간에 밥 한 숟가락 얻어 드시고 쓱싹쓱싹쓱싹쓱 이렇게 해서 탁 던지시고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전설이죠. 그 다음에 12월 상순에는 화엄사 상환함 그랬죠? 복설 선실 정환금인 이거 누가 없애먹었어? 화주자가 잘못해서 없애먹어서 절대 없애버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복은 그 죄는 꼭 남을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완규문을 써줘요. 없애지 말아라 화주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 상순에 또 그거 써주고 나서 바로 또 경호선사는 문필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어디 가서나 그냥 가기만 하면 써달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독리산 태양사는 만일연불회가 중요하죠. 만일연불회 범종 단야 방암록 방암기 단야는 신도들을 위한 거. 그래서 또 거기서는 또 방암기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12월 하순에 송강사 차안당에서 아까 말했죠. 차안당에서 뭐 써요? 취윤화상 행장. 송강사 차안당에서 그러니까 송강사도 가서 그 선실을 개설하죠. 3일함. 그런데 그냥 써주기 싫어 죽겠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눈이 와. 하필이면 눈이 와가지고 그냥 신숙은 이틀밤이라를 신숙이라 그래. 신숙 이틀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 틈을 뚫고 써달라 그래가지고 취윤화상 행장을 무려 15장을 써줘요. 말이 경호선사도 참으로 대단하셔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틀밤 머무시면서 15장을 쓰시냐고. 그래서 취윤화상 행장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2월 했으니 덕유산 송계암에 갔더니 홀라당 팔라당 탔어. 그래서 회록후니까 회록이 불탄 거야. 후에 성조 권선문을 써주시죠. 거기서 경호사가 탄식하죠. 내가 살다가 얼마 전에 백장안 가가지고 써주고 왔는데 백장안 언제가 써줘요? 4월달에 거기 가지고 백장안가 써주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더 탔어. 그냥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타버렸어. 12월달에는. 그래가지고 탄식하면서 이제 그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하는 그 중요한 글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송계암 회록. 그 다음에 태안사도 만일에 범종할 때. 아까는 아까도 범종 단야인데.
이것도 방학인데 이거 중복되나? 중복되나 보다. 중복되고 있죠? 중복되고 있어요. 작성 12월 하순에 뭐야 영혼특운에게 서령화상 행자 벽송사를 빼먹었네. 여기 빼먹었네요. 벽송사 송사가 아니고 벽송사. 또 12월 하순에 갔더니 1900년 12월 하순에 갔더니 벽송사에 갔더니 영혼특운이 또 써달래요. 서령화상 행장을. 그래서 못 써줘. 그거 거절해요. 왜냐면 12월 지금 저기요 원제요. 12월 치윤화상 행장 어디 썼어? 12월 하순에 똑같은 12월 하순이에요. 겨우 그거 써주고 지금 송강사 차 한 단 벗어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또 써달래. 치윤화상 행장 썼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거절해요. 거절해요. 안 써줘요. 12월 하순 똑같은 12월 하순이야. 거절하고 났는데 마음에 걸려? 마음에 걸려. 그래가지고 경화선사가 결국은 언제 써줘요? 삼수갑산 가기 전에, 삼수갑산 가시기 전에 삼수갑산 가시기 전에 에이 마음에 걸리니까 그거나 써주고 가자 해가지고 1903년에 취한 10월 달에 써주세요. 1903년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1903년 10월 달에 그 해인사 퇴사땅에서 써줘요. 여기는 벽송사에서 부탁받았다니까요. 벽송사에 가서 부탁받으니까 해주기 싫어? 써줬는데 또 써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경화선사가 제일 쓰기 싫어하는 거는 행장이에요. 경화선사가 왜 행장을 해주기 싫었을까? 내 꼴이 이 모양인데 그거 써서 뭐 얻어갔는가? 별로 싫어해요. 행장 써주시는 거를. 왜? 글로 남기는 걸 싫어하시니까. 자, 당신의 살아온 흔적을 얻으려고 써달라고 그래. 제일 싫어하는 경호선사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원첨다 원첨.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치윤화상 행장에 나는 막 쓸모없는 모형지물이고 나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막 쓰시잖아요. 속상해서. 그거를 왜 꼭 구태여 써달라고 하는지. 쓰시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서령화상 행장 써달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해? 안 해! 또 마음 약해서 그래가지고 또 써주시고 이거 뭐냐 또 1901년 금우화상에 또 1901년 가니까 또 경호선사를 또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 에? 해인사에서 갔더니 또 그냥 영찬 써달라고 난리를 떨어요. 그래서 또 이 금우화상 영찬을 써주는데 또 경험사가 금우화상 영찬은 왜 써줘? 금우당 필기야. 금우당 필기인데 알고 보니까 용암해연의 무엇이야? 금우당 필기. 용암해연의 제자야. 그래서 문손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용암해연은 경화선사가 법을 이은 거잖아요. 에? 그래서 경화선사 자기가 문손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경화선사가 뭐라고 써줘? 부정수교, 부종수교, 교화선에 등하며 용암 직전, 용암 회원이 경화선사잖아. 용암 직전, 금우당 필기, 대선사 진영. 그러면서 봐서 신축년 3월에 호서, 호서로 돌아가는 문제라고. 그 용암 회원의 문도의 제자 이란 말이야. 성우 근찬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제자라고 쓰세요. 그래서 금우당 필기는 써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또 뭐래? 우리도 써줘야지 해가지고 인봉화상 영찬. 또 인봉화상도 해인사에 수장된 진영에 의하면 이 진영의 제자를 또 경호사가 뭐라고 써놨어요? 전불시민 불법을 마음으로 전했어. 시민이죠. 도장 부종수교. 또 이분도 부종수교예요. 교회에 많이 능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쓰시죠. 부종수기 인봉당 태선사 진영.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그것을 업적을 남기면서 또 선을 하신 분이더라. 그래서 다 대선사라고 또 붙여주죠.
그래가지고 이 대선사도 또 누가 내가 경호 대선사라고 하니까 대선사라고 쓰면 안 된대요. 그 지우래요. 지웠어.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치운 대화상 행장, 뭐 금호당 필기 대선사, 또 뭐 인봉당 대선사, 경호선사가 다 대선사라고 썼는데 왜 쓰지 못하게 해? 그래서 그때부터 당당히 나도 대선사라고 쓰고 있어요. 그냥 경호선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대자도 쓰지 말래. 에이, 내가 아주 이 찌들찌들 경호선사 한번 이거 좀 선양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속이 다 문드러져요. 대선사라고 쓴 데다 대자 쓰지 말래. 그래서 대선사예요. 저는 치운화상 행장 그 표지에 치운 대화상 행장이라고 써있다니까. 아 그래서 경호선사가 대자를 썼으니 나도 쓸 거다. 뭔 놈의 자기가 대선사하면 대자를 안 쓰는 거래. 경호선사가 당당히 썼는데 쓸 거야. 그래서 이며 문질, 문질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경호선사가 인봉화상을 문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질이잖아요. 경호선사가 문질, 성우, 분양, 근찬. 아이고 어떻게 하냐. 문질 이렇게 연사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안 써요. 그러다 또 대연화상 영찬. 영찬이 경호선사가 7개가 공식적으로 돼 있고 그 경호집에 7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용은당, 용은화상. 용은당은 또 이 그 영찬도 있고 또 용은화상은 또 경호선사가 그 행장도 써주시잖아요. 짱이요. 용원대사하고 친했는데 그 이유는 경호선사 고향과 같은 어디 불명산 화엄사. 그래서 여기 경호집에는 용은당 영차는 없어요. 물론 용은화산 행장도 없어요. 경호집에. 그래서 제가 넣었지요. 넣어서 정보판을 만들어서 새로 경호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연화상 영찬, 이번에는 대연화상. 아이고 약 없냐. 약 다 먹었네. 아이씨 그나마 약도 다 먹었어. 낫지도 않아. 태어나상 영찬 작성. 해인사 이게 다 1901년에 그냥 막 무더기로. 해인사에 수상된 진영에 의하면 이 진영의 제자는 부종수교 또 있죠. 화엄 화엄강백이구만. 태어나상은 그죠. 화엄 강주 그러니까 전부 다 강백들한테도 이걸 써주신 것 같구만요. 강백. 그러니까 부종수교라고 하죠. 부종수교. 그래서 부정수교니까 교학자예요. 전부 다 교학자들. 강백들. 강주라고 썼네요. 대연당 진첨이야 이게 뭐냐. 대영단 정첨. 대선사. 그래도 다 선사라고 해주셨네. 대선사 진영이라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용원당 대화상 진영. 경호집에는 없어요. 용원당 진영 작성. 1901년 했나요 지금? 그럼 또 1902년 1902년 54세 가을에 동네 나사 1902년에 나사 나한 개근불사 가죠. 뭐 마하사 개근불사를 가다가 그 금년산에서
대치해서 주무셔. 예, 그래가지고 그 16나한이 스승님 오신다고 모시러 나가라 해서 이게 그 꿈에 현몽한 그 내용이죠. 증명단이 현명하는 이적을 보인 것이 바로 마하사 개금불사 1902년. 그래놓고 경서사가 그거 쓰죠. 자, 범어사 뭐지? 행해인사 노중고 거기에서 어천이나 동천이 숨을 데가 없으려 마냥 몸을 감추려고 하니까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다 두렵다 그런 시를 쓰죠. 개뿔 아는 것은 없는데 이름만 높아져. 개금불사 증명법사로 범어사 금강아. 그 마하사 개금불사만 한 게 아니고요. 마하사는 16나한이 유명하다 그랬죠. 그죠? 꼭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개금불사 증명법사로는 범어사 금강암. 금강암도 증명법사 하셨어요. 또 마하사 나암불사도 하셨고. 또 어디도 송광사 점암불사 했잖아요. 1900년 그죠? 1900년 1월 달에. 10월 15일 범어사 계명암도 계명암의 창건기 수선사 창건기. 처음에는 범어사 방암 설선사 개이서 거기서는 범어사도 선방을 처음 차려가지고 그걸 써달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요건 1902년에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암 청규문을 또 써달라 해서 또 써줘요. 아까 수선차 어디죠? 범어사 아니고 어디? 청규 써준데 어디더라? 아까 작성 범어사에서 선문 차려 1902년에 범어사 선문 차려를 불사를 했어요. 그리고 범어사에서 1902년에 범어사에서 선문 차려를 만들었고 1903년에 그 천문 차려 정법안장서 말은 선문 차려인데 선문 차려를 정법안장으로 이름을 해서 서문을 쓰시죠. 그건 1903년 그 참수갑산 떠나시기 전에. 그런데 이제 또 1903년에 청도 운문사에서 그 이 선문 차려를 펴내요. 선문 차려는 경허선사 선문 차려는 2권이랬죠. 상하권. 중국에 있는 선문 차려는 1권. 근데 우리 경허선사 선문 차려는 2권. 왜? 위에 거는 중국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하는 우리나라의 스님들 거를 모았어요. 그래서 보조국사에 진심직설, 수신결 이런 거 다 넣었다 그랬죠. 몽산법어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건 2개. 상하로. 예. 그래서 그거를 대중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청도운문사에서 1907년에 그거를 펴내고 이거는 1902년에 해준 거예요. 1903년에는 사마라손에 범원사 개명한 창건기. 그러니까 10월 15일에 범어사 개명암 수선사 방암록은 선방을 열은 거예요. 수선사라는 선방을 열어서 방암 청규를 써주셨고 여기는 1903년에는 떠나시기 전인데 또 볼까? 누가 이렇게 복지요? 오성월 스님이 그냥 경허선사 그냥 한번 모셔왔다 그러고 그냥 볶으니까 오성월 스님의 그 부탁은 전혀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줘. 7개인가 써줘요. 범어사 계명암 창건기. 이건 뭐냐면 범어사가 창건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창건기가 없답니다. 범어사는 창건은 20년 전에 했고 그 닭이 우는 그곳에서 했고 그 수선사는 이제 1902년에 이제 방암 청규를 써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1903년에는 범어사 창건기를 써달라고 그래요. 창건기도 또 잘 써주시죠. 그래서 3월에는 동래군 금정산 범어사 계명암 창설 선사기를 또 써줘요. 아까는 창설 방암 청규를 써주셨고 여기는 또 창설 선사기를 써달라 해가지고 또 써줘요. 그러니까 계명암에만 7개야. 또 범어사 금강암 칠성각 창건기를 또 써달라 해서 또 창건기 또 써줘요. 그 다음에 또 계명암 수선사 방암 청규문 작성.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정법안장서. 이건 어디서? 태설당에서. 해인사 태설당에서 정법안장서는 뭐 정법안장서? 선문차려 정법안장서예요. 여기 빼먹었죠. 그죠? 선문차려 서문이 정법안장이야. 그러니까 선문차려를 정법안장이라는 이름으로 써서 그거를 서문을 안 붙이고 이제 발간이 되고 하니까 떠나시기 전에 밀렸던 거, 미진했던 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령화상 행장도 이제 안 해준다고 했던 거 찝찝하니까 써주시고 정법안장서도 안 해니까 또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거기서 퇴설당에서 짬 받고 앉으셔갖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깐쪼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떠나시죠. 10월 나오네. 1900년 겨울의 영혼 등운에게 어디서? 아까 벽성사, 그죠? 벽성사에서 부탁받은 서롱회상 행장을 완성시켜주더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12월엔 참선국으로. 참선국 누구한테 써주죠? 변서로한테. 참선국 해인사 조실로 항명토일이가 변서로에게 써줬어. 조실로에는 항명토일 제자죠. 제자를 안 썼네요. 항명토일 제자 변서로에게 써줘. 항명토일이 변서로한테, 야, 너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모르지? 너 깨친 분이야. 너 좀 뭐 하나 써달라고 그래. 받아놔. 사인 받아놔. 그냥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삼성곡을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친 김에 가가가음, 법문곡, 중로로 타는 법, 이것이 다 써져서 변서로가 나중에 정리했더라. 그런데 이건 뭐냐면 순한글문이라. 한글문인데 순한글은 아니에요. 가가가음은 말이 가가가음이지, 가가가음은 보면은 여기를 보면 노래로도 가능하고, 노래 가짜잖아요. 읍조리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시로 써도 가능하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가가가음이고, 법문곡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중로로 타는 법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한글로 쓴 게 참선곡, 가가가음, 법문곡, 중로로 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중로로 타는 법. 대중에게 가장 안 많이 알려진 건 참선곡. 이거는 반은 한글이고 반은 한문이고, 얘는 뭐 거의 한문이야. 그냥 막 무더기로 하면 얘도 한문이야. 그냥 한문이 많아요. 그래서 참선곡이 가장 대중에게 많이 접근돼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중에 제일 쉬운 건 중로로 타는. 중로로 타는 건 거의 한글이에요. 그 다음에 1904년 가시기 전이죠. 1월 15일 날 동안거 결제해 주시고 그러고 떠나셔요. 1904년 동안거 결제가 아니고 1월 15일이니까 동안거 해제죠. 동안거 해제요. 동안거 해제. 56세 1월에 해인사에서 그 인경불사다머리 끝머리 남은 거 법주로 있던 거 그거 마무리. 그러니까 인경불사도 1899년에 법주로 맡았다가 만 3년 하시고 마무리 해주시고 떠나시고,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어디 오세요? 전장암 민법당에서 인자가 또 틀렸네. 아이고, 이 인자 또 틀렸어요.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리며 후월의 불법을 부촉하였더라. 그리고 2월 10일 경호는 새벽에 만공의 배웅을 받으며 천장암을 영원히 떠난다. 5월에서 8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3개월 동안 대방광굴 하원경 법회를 열죠. 그런데 이제 이 천장암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더라? 봉선사에 가서 월초 거연을 만나고, 그 다음에 월초 거연을 만난 다음에 또 두문동으로 가요. 황해도 개풍군 두문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72일을 참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강봉원이를 우연히 만나 낚시꾼 강봉원이를 만나서 시한수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정사로 꺾어가시죠. 그래서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5월 달에 가셨다가 8월 달까지 3개월 머무시면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3개월 하시고, 그 가을에는 다시 금강산으로 가는데 가다가 제일 먼저 뭘 만나? 헐성루를 만나죠. 그래서 헐성루에 가서 두수를 남기시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금강산 명구를 남기시고, 유점사에 가가지고, 그죠? 유점사에 가서 금강산 명구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안변 서강사에 가서 계문불사 증명을 하신 다음에 원산바닥으로 나타났다가 영원히 사라지죠. 그래서 금강산 유랑종, 금강산 명구 두수와 제월성루 두수를 남기고 금강산을 떠나 서강사에서 계문불사 증명을 하고 호련히 떠나더라. 영남 일대에 선원을 청설한 거, 이것만 있겠는가? 많겠지만 큰 걸로 사불산 대성사, 사불산 윤피람도 있죠. 응? 예, 사불산 대성사, 불명산 윤피람. 여기 불명산 윤피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불명산 화엄사지요. 근데 불명산 윤피람도 불명산이라고도 혹시 사불산을 불명산이라고 하지 않았냐, 경선서가 쓴 걸 보니까. 그 다음에 팔공산 동화산 파괴사에서 계셨죠. 그 다음에 영주산 통도사, 금정산 범어사, 가야산 해인사 등등등등등. 호남 일대의 선원의 정설.
조계산, 송강사, 지리산, 호암사, 지리산, 천은사, 지리산, 백정, 지리산, 실상사, 지리산, 영원사, 지리산, 백송사, 지리산, 쌍계사, 그 다음에 독리산, 태안사, 덕유산, 송경 등등등 뭐 무지하게 많죠. 먼 관음사도 있고, 그죠? 그 다음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어의 행적은 주로 선풍 진작을 위한 선언 개설에다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냥 무조건 가면 열어주셨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어가 이런 5년간의 행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경어가 경어집에 남긴 시문과 기문과 서문, 창건기 그리고 서강과 영찬 등에서는 경어선의 근본을 드러내고 있는 중도부리를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죠. 반면에 경어는 불교 중흥을 위해 도무한 불사를 지원하거나 불사를 지원했다는 건 뭐죠? 인경불사도 지원했고 또 태안사 만일연불에 범종 단야도 해주고 수상길사도 많이 해줬죠. 긍정적인 의욕까지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전통 선불교의 중흥을 위한 선지식으로서 수선결사에 대한 경어의 10년간 왜 방암청규를 가서 계속 써주시잖아요. 이 청규라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자 이런 말이야. 결사를 하자. 10년과 책임감에 대한 그의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하죠. 하지만 경어의 이러한 선언개사를 향한 활동과 결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갈고 닦았어. 20년 동안 그냥 무명세월로 그냥 호소해서 보내요. 경어는 이미 이곳으로 오기 전 호소에서 20년 동안을 꿈꾸던 계획들을 대략 1899년 8년서부터 1904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펼치게 된다. 선찰 대본산 범어사는 근대 한국선의 대본산 선찰 종찰답게 1898년 주지 성월이 경어를 범어사에 추정하여 개명함 수성결사를 하고 개명함에서 수성결사했죠. 뒤이어 1899년 10월 1일 산내염자인 금강함에서도 또 금강선사를 열어요. 그리고 1900년 10월에는 안양함에서 안양선사를 열어요. 또 1901년 4월에는 내원함도 가셔서 내원함에 누가 있었죠? 해월스님. 안양함에서는 안양선사, 내원함에서는 내원선사. 내내 막 1900년, 1901년. 또 이게 1902년은 계명함에서 계명선사. 사자 틀렸네. 계명선사를 개원해 각각 선풍을 진작시켰다. 이거 사자. 경어는 여러 불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제자들을 제접교화 지도하면서 경허선의 요체를 경어집에 남긴 그의 법문에서 전하였다. 이와 같이 경어는 이곳 영원함을 드나들며 수많은 선언기설의 불사를 감당하고 제자를 지도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미 북행을 서서히 계획하고 있었다. 왜? 몰라요. 왠지 몰랐죠. 왜 경허선사는 북행을 가려고 했을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이미 다 보이죠. 경어의 이러한 계획은 경어는 자신의 속내를 주변에서 잘 드러내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가까운 주자인 만공의 주자 속내를 내지 않았어.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고독한 방랑자가 된 거죠. 그 처지가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무조건 죽이니까. 괜히 말했다가 그냥 만공이고 뭐고 다 죽어나 자빠질 수 있잖아요. 입이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건너면. 그래서 아예 입을 다물고 그거를 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전봉준 전자만 꺼내도 역적이요. 다 죽여버리니까. 더군다나 연좌제로 해가지고 막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랑교 선생 도망갔잖아요. 정백현이는 잘도 도망갔는데 또 우리 경어선사 작은아버지 삼촌 송희옥이는 또 고산에서 민병들과 싸우다가 고산에서 죽어요. 하필이면 전주 거기 어디요 완주군 봉동면이 있는데 고산에서 죽잖아요. 경어는 그래서 만공인 제자에게 좋다도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건 몰랐죠.
특히 몰랐어요. 만공선사도 열반하실 때까지 몰랐죠. 남전당 한규하고 영어당 박한영하고 만호당 상경이 어떻게 입을 딱딱딱딱 다물어서 그 셋은 또 셋끼리 서로 몰라요. 말하자면. 대단한 거죠. 에휴. 그래서 우리는 경호선사가 왜 삼수갑산으로 갔나를 몰라가지고 저 역시도 그 살인사건, 경호선사 살인사건 그거를 제가 읽는 순간에 그냥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제 하다 못해서 경호선사를 살인범으로까지 보라? 오 마이 갓. 그것이 혹시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나중에 변서로가 뭔 논문인가서 책을 써냈는데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결정적인 이유가 그 변서로 영주 3.2 살인사건이랍니다. 근데 변서로도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영주 3.2 살인사건이 아니었죠. 예. 전봉준 장군 때문에 경찰의 추적이 계속 쪼여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3인방이 자꾸 협박을 하니까 왜 해인사 내놓으라. 그래서 그것은 그가 해인사할 시절 살인 누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혹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느냐고 묻는 만공에게 저한테 말해주세요. 살인을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살인했다. 너랑 나만만 알자. 사실은 내가 살인했어. 그래서 내가 죽였다. 너하고 나랑만 알자고 거짓 발언을 했을 정도로 경호는 상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이기를 꺼려했죠. 다만 이러한 경호의 심중은 이 시기에 썼던 몇몇 시에서 그 흔적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만 있을 뿐이지 정확한 사실을 몰라서 아무것도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왜 갔는지를 어떻게 아나. 그냥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밀어붙였죠? 뭐 이류 중에 뭐 화강동진, 뭐 입전수수 막 다 끌어왔어요. 막 보살도의 행화서부터 막 회향까지 다들 넓은 광범위한 의미로는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속상하더라. 속상하더라. 그래서 이 시를 지난번에 앞에 했는데 그죠? 인심이 산악기가 맹호화가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는. 이놈들이 인신이 사납게 사납다 그 김경천이라는 놈이 전봉준을 꼬아박지를 않나. 인심이 사납다 3인방 놈이 경호선사를 잡고 관과에 꼬아박겠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해인사 주지대놓고 떠나 안 떠나? 이래가지고 해인사 주지대놓고 떠나잖아요. 누가? 3인방? 그래서 그 악독한 기운이 하늘에까지 뻗쳐 있어. 그래서 나는 학을 버타여 구름 밖으로 자제한 학처럼 구름 밖으로 떠나고 싶다. 이 구름이 뭐죠? 사바세계. 내가 이 몸과 짝하여 그곳으로 돌아갈 이 더불어 돌아갈 귀 누구랑 함께 더불어 내가 돌아갈 것인가. 이 몸은 누구랑 짝하여 더불려 자가 짝이죠. 누구랑 누구숙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현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경호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고 몇 년이 지났어. 공주경찰서에서 산정무리를 근거하면서 경호의 결백은 밝혀졌죠. 누구? 김도영이란 놈. 이때의 경호는 이미 북행을 떠나 길을 찾아 삼경도 갑산으로 향하고 만공이 수선 떡사를 지키고 있을 무렵 산적에 의해 살해됐음을 밝혀져 경호의 누명이 벗겨졌죠. 산적들은 승려들의 자신들의 출신과 정체를 알고 있는 승려 영주 3위 그 어린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백했어. 이름은 김도영이란 놈이죠. 뭐 갑사의 부목이란 갑사에서 나무 뗄감하던 부목이요. 이때 만공은 스승 경호를 조금이나마 의심은 스님 저에게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래야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사흘 밤낮을 자매의 눈물을 울고 북쪽을 향해서 자매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만공 스님 엄청 힘들었겠어. 그래서 은혜를 갚자고 경호집 만들었어? 그렇죠. 은혜를 갚아야지. 안 갚으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감히 스승을 의심하다니. 제 건 또 더 어려운 게 나와.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